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교에 갈 돈이 없어 책 대신 들고 다닌 것은 늘 흙냄새였다. 사람들은 나를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다. 말이 느렸고 세상의 빠른 계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바보라서 나는 오히려 세상을 더 천천히 바라볼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다. 불공평한 일을 보면 가슴이 먼저 뛰었고 남의 억울함을 보면 내 일처럼 분노했다. 그 성격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지만 그 길이 내 인생을 고통과 싸움으로 이끌 줄은 몰랐다. 1980년대 나라가 어둡던 시절이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 감옥에 갔고 진실을 말하면 생계가 끊겼다. 내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이 아이가 대학에 가면 틀림없이 시위를 할 것이다. 그럼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취직도 못하겠지. 그 생각이 나를 밤마다 괴롭혔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 그 길의 시작이 나를 정치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노무현, 너는 정치와 어울리지 않아. 촌스럽고 돈도 없고 백도 없잖아. 맞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신념 하나만은 있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사랑하며 살았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권력을 향한 욕심 대신 내 앞에 한 사람을 향한 애정을 선택했다.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도 나는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운명과 싸우기보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섭리의 수능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이치,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대통령까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미소 짓는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저 맡은 일에 전부를 걸었을 뿐입니다. 성공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사는 태도에서 온다. 오늘도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린다. 한 시골 청년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뛰어들던 나를, 그날의 바보가 결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바보로 남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지식보다 진심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돌길이라는 것을.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었고 진심이 통하지 않는 세계였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또다시 바보가 되었다. 선거 때마다 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들은 나를 패배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패배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게 권력이냐?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나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추며 나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변화였다. 나는 그제야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을 깨달았다. 전부를 투자하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당장의 손해가 두렵지 않았다. 이게 내 길이라면 끝까지 가보자. 그 단순한 신념 하나가 나를 끝내 청와대로 이끌었다. 후보가 되기 전날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노무현, 넌 될 거야. 그건 오만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내 시간, 내 가족, 내 이름, 그리고 내 평생을 걸었다.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부를 거는 사람은 드물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하늘은 절대 빈손으로 오는 자를 돕지 않는다. 오직 모든 것을 던진 자에게만 새 길을 열어준다. 정치를 하며 수없이 흔들렸다. 욕을 먹고 배신당하고 고립되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사람을 놓지 않았다. 내가 믿는 건 제도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지지 않았고 비록 졌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도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도박은 결과를 바라보지만 투자는 과정을 믿는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 과정에 걸었다. 그게 나 노무현이 배운 두 번째 진실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대통령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부는 내 인생의 세 번째 비결이었다. 나는 늘 배움의 길 위에 있었다. 변호사로서 법을 공부했지만 정치인이 되어서는 사람을 공부해야 했다. 법은 조문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책에 없다. 현장에서, 눈빛에서,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세상으로 나갔다. 농촌의 흙길을 걸으며 노동자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언어로 배우기 시작했다. 공부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감각을 넓히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새로이 보기 시작했다. 노무현, 너는 진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회의, 모든 연설, 모든 결정 앞에서 이 질문을 되뇌었다. 공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았다. 그래서 더 배웠다. 민주주의, 경제, 인권, 평화, 그 어떤 주제도 나에게는 사람으로 귀결되었다. 배움의 끝은 결국 사람이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이념도 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마다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공부는 국민에게 배우는 일이었다. 시장 아주머니의 한숨, 청년의 눈빛, 군인의 땀방울 속에서 나는 배웠다. 그들의 삶이 바로 나의 교과서였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공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지식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 지식은 나를 낮추기 위한 거울이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다듬었다. 공부하지 않는 지도자는 길을 잃는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성장한다. 그 변화에 뒤처진다면 리더의 자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하고 싶다. 배우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공부는 나에게 힘이 아니라 방향을 주었다. 그 방향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한때 고민했다. 민주주의가 먼저일까? 신뢰가 먼저일까?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결국 내 대답은 하나였다. 신뢰가 먼저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신뢰는 마음이다. 제도는 법으로 세울 수 있지만 마음은 오직 사람으로만 세워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민주주의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정치를 하면서 나는 수없이 싸웠다. 진보와 보수, 정의와 이익,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의 근원은 결국 하나였다.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음.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대화가 싸움이 되고 토론이 전쟁이 된다. 나는 그게 두려웠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나를 비난하던 사람에게도, 나를 외면하던 세력에게도 그 손이 때로는 거절당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악수로 쌓이지 않는다. 수천 번의 진심으로만 완성된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순진하다고 했다. 노무현, 당신은 세상을 너무 믿어요. 맞다. 나는 세상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권력보다 신뢰를 선택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눈을 바라보려 했다. 때로는 그게 비효율이라 불렸고 때로는 순진한 고집이라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신뢰 없는 효율은 결국 무너진다. 신뢰는 곧 책임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결과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는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패배를 넉넉하게 수용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법보다 지는 법을 아는 사회, 그게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다. 하루는 젊은 참모가 내게 물었다. 대통령님, 세상이 변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은 이미 변한 거야. 그 한마디가 내 정치의 전부였다. 신뢰는 결국 인간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을 걸었다. 그게 나의 네 번째 진실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신뢰가 서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서 배웠다. 정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오는 일이다. 대통령직을 마치며 나는 산을 내려오는 마음이었다. 많은 이들이 말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하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방심하면 미끄러지고 미련이 남으면 길을 잃는다. 나는 내 마음속에도 정상의 경치가 남아 있었다. 청와대의 창문 너머로 보던 아침의 하늘, 국민의 환호, 수많은 손과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려올 때다. 정상의 경치를 오래 바라보면 그 경치가 나를 삼켜버린다. 권력은 달콤하다. 하지만 달콤한 만큼 위험하다. 나는 그것을 직접 맛보았다. 그래서 더 단호히 내려놓고자 했다.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바보 노무현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산의 길에서 나는 또 한 번 배웠다. 진짜 성공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치의 정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마지막을 결정한다. 누구나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내려올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증명한다. 어느 날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하늘 아래 내가 설 자리는 없다. 그 말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내 안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남은 일은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인생의 마지막 산길은 외롭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길이다. 욕망과 명예를 버리고 마음의 고요를 배우는 시간.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참된 자유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대통령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있지요. 하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후회는 인간의 것이고 미련은 권력의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 남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산을 내려왔다. 누군가는 실패라 했고 누군가는 비극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인생은 한편의 긴 산행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산길에서 끝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본다. 짧지 않은 길이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웃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속에서 나는 배웠다. 인생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는 권력보다 사람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또 그 믿음이 나를 인간으로 남게 했다. 정치는 늘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는 선함과 희망이 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믿었다. 세상을 바꾸려 애썼지만 결국 내가 바뀌었다. 그것이 내가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설득보다 강하고 비난보다 오래 간다. 나는 살아오며 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실패들이 나를 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움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연민을 택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가끔 묻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성공이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라진다. 그러나 사랑은 남는다. 사람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나라가 더 정의롭고 따뜻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라. 비록 그 길이 험해도 그 끝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 나는 여전히 바보 노무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세상의 계산에 서툴고 효율보다 진심을 택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 내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미련도 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울렸고 사람이 나를 살게 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어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 한 문장 속에 나의 인생, 나의 정치, 나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다. 지금 나는 산 너머에서 이 나라를 바라본다. 아직도 그 산길에는 내가 걸었던 발자국이 남아있다. 비가 오면 지워지고 바람이 불면 다시 드러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지워지는 듯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마음이다. 많은 이들이 나를 기억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눈물로 기억하는 사람도 미소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바란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기억되기를.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은 완성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정의도 사랑도 늘 미완성으로 남는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용서하고 걸어야 한다. 그게 인간의 숙명이다. 가끔 바람이 불어온다. 봉하의 들판에서 그 바람 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농부의 숨결이 섞여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안심한다. 아, 아직 이 나라는 살아있구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말할 차례다.
그들의 목소리 속에 진실과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잃지 않기를, 내가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건 건물도 법안도 아니다. 그저 한 문장뿐이다. 사람 사는 세상.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숨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권력도 칭송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랑했던 이 땅이 조금 더 서로를 믿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서로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꿈꿨던 나라다. 이제 나는 산 아래 들판을 본다. 햇살이 논을 덮고 바람이 나무를 흔든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그래, 잘 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나는 끝내 바보 노무현으로 남고 싶다. 왜냐하면 바보는 끝까지 사람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랑이 세대를 잇는다. 산 너머에서 나는 오늘도 속삭인다. 사람을 믿어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직 세상의 길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나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세상을 배운다. 산과 바람, 흙과 하늘 속에서 나는 인간의 길이 얼마나 짧고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낀다. 내가 살았던 시대는 치열했고 아팠고 그러나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믿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렸고 또한 나를 세워주었다. 나는 실패한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자부심이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빠르고 차가워지고 있다. 효율이 진심을 이기고 돈이 신뢰를 대신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아직도 이 땅에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삶은 계산이 아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심으로 살면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 그게 인생의 이익이다. 젊은이들이여,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너희만큼은 세상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땀 흘리고 사랑으로 일하고 두려움보다 희망을 택하라. 그게 내가 걸었던 길이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고 사람 속에서 자랐으며 사람을 믿으며 살았다. 이제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 품이 곧 세상이고 사랑이고 평화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랐던 나라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웃고 노인이 존중받는 나라였다. 그 단순한 꿈을 당신들이 이어가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사람 사는 세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 마음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나는 끝내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사랑하며 사십시오.